너 진짜 뻔뻔하다. 안 그래?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룸메이트인 척. 다 끝난 척. 근데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야, 너 술 취했으면 그냥 자라? 아니, 말해봐. 너 지금 행복해? 나랑 같이 살면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냐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지원아, 왜 자꾸 이러는데? 끝났어? 끝났다고. 그럼 그날 밤에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였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그땐 그냥 감정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장난쳐? 너 나한테 한 말들 다 순간적인 감정이었다고? 제발 그만해. 아니, 그만 못해. 나는 아직도 내가 신경 쓰여. 미칠 것 같다고. 근데 넌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너 걔 XX 아니야? 그래, 이제 알겠어. 내겐 다 끝난 일이었구나. 만약 전 여자친구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처음엔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룸메이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같이 마주치는 순간순간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과연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또다시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은지, 24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졸업반 학생이다. 요즘은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졸업 전시도 준비해야 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포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원래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번에 친구랑 같이 쉐어하우스로 이사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살다 보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월세며 공과금이며 생활비까지 모든 게 부담스럽기만 했다. 그래서 하빈이랑 같이 살기로 결정한 거였다. 하빈이랑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다. 같은 거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의외로 코드가 잘 맞아서 친해졌다. 성격도 쿨하고 서로 생활 패턴도 비슷해서 같이 살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한 명 더 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원래 우리가 계약하려던 방은 투룸이었는데 거실도 넓고 방 하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3명이 살기에 충분한 구조였다. 당연히 집세를 더 아낄 수 있다면 나쁠 게 없었기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명 더가 누구냐는 거였다. 근데 진짜 괜찮겠어? 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솔직히 그 질문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게 된 마지막 한 명, 바로 지원이었다. 내 전 여자친구. 지원이랑은 2년 전에 헤어졌다. 사실 그 후로 제대로 마주친 적도 거의 없었다. 가끔 친구들이나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정도였고 일부러 연락하려고 한 적도 없었다. 헤어진 후에 감정 정리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남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지원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하빈이 우리 이거 취소할까? 라고까지 물어봤다. 하지만 이미 계약도 다 끝났고 현실적으로 다시 방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나는 내심 궁금하기도 했다. 지원이랑 다시 마주치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감정이 있을까? 이사하는 날 짐을 한가득 들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날씨였다. 마포구에 위치한 쉐어하우스는 생각보다 꽤 아늑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조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방이 넓어서 마음에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빈이 먼저 와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왔어? 짐 많네. 좀 도와줄까? 캐리어를 힘겹게 끌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딱 마주쳤다. 지원이었다. 나만 놀란 게 아니었다. 지원도 내 모습을 보고 동그랗게 눈을 떴다. 몇 초 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 심장이 요동쳤다.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너 여기 왜 있어?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입을 열려던 찰나 하빈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난 너희가 아직도 친한 줄 알았지.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친하다니? 우리는 거의 2년을 함께했고 헤어진 지는 2년이 넘었다. 그런데 친하다니?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괜찮아. 우리 이제 다 컸잖아? 어차피 각자 생활하면 될 텐데 별 문제 없겠지? 별 문제 없겠지. 지원이 내 말을 따라 읊조렸다. 마치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뭐. 나도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고? 정말? 말투는 쿨한 척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마치 나를 떠보려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나도 굳이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 좋네. 그러면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생각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았다. 지원도 그걸 느꼈을까?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 쉐어하우스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 하빈이 나름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열심히 말을 걸었다.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신기하지 않아? 마치 대학 때 MT 온 느낌이랄까? 그러기엔 좀 복잡한 조합 같은데.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괜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하빈이 갑자기 지원을 향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근데 너네 진짜 아무 감정 없지? 완전 남처럼 살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남인데 뭐. 지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신경 쓰였다. 순간적으로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나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최대한 가볍게 대답했지만 지원이 잠시 나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 미묘한 표정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다.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 아니면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건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지원과 한 집에 산다는 게 아직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될까? 이 선택이 정말 맞는 걸까?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려면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각자 일정이 제각각이니까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놓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셋이 모여 앉아 회의를 했다. 날짜는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장소는 거실 테이블. 나는 핸드폰 메모장을 켜놓고 의견을 정리했다. 일단 밤 11시 이후에는 조용히 하자. 다들 생활 리듬이 다르니까 늦은 시간에는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걸로. 오케이. 나 야근하고 오면 늦게 들어올 때 많은데 조용히 할게. 하빈이 먼저 동의했다.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청소랑 분리수거 같은 거는 돌아가면서 하자. 공동생활이니까 공평하게. 좋아.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 청소 당번은 내가 첫 주 할게. 하빈이 솔선수범하는 척하며 말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지원 쪽을 봤다. 지원은 별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망설였다.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지원과 나는 과거의 연인이었고 헤어진 이후 처음 제대로 마주치는 사이였다. 그런데 이제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집안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안 섞이 과거 일은 밖에 두고 집에서는 그냥 룸메이트로 지내는 걸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원이 나를 봤다.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지원은 잠시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감정 섞일 이유가 있나? 뭐라고 해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원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날카로웠다. 마치 넌 아직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넘겼다. 그렇지. 그냥 룸메이트로서 잘 지내보자. 그렇게 규칙은 정리됐다.
하지만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사실 나는 지원이 신경 쓰였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면서 점점 알게 됐다. 지원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았다. 말투도, 표정도, 행동도 크게 변한 게 없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묘하게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거실에서 각자 할 일을 하다가도 서로 신경 쓰이는 게 느껴졌다. 특히 지원이 무심코 머리를 넘길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이 스치는 걸 보면 괜히 시선이 머물렀다. 아, 나 아직도 얘한테 반응하는 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싫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끔 지원과 눈이 마주칠 때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지원도 알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작은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내가 카페에서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들어온 날이었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고 조용히 샤워만 하고 자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욕실 문을 열었더니 안에 누군가 있었다. 야, 지원이었다. 샤워를 막 끝낸 듯 젖은 머리로 거울을 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지원이 놀라 얼굴로 나를 봤다. 뭐야, 놀래라. 너 문 안 잠그고 씻었어? 깜빡했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더 어이없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다음부터 조심 좀 해.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놀랄 일이야? 지원이 핏이 굳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나는 얼른 욕실 문을 닫고 나와버렸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도 얼굴이 이상하게 화끈거렸다. 진짜 괜찮은 걸까? 이 생활?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다. 카페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늦은 밤 공기는 선선했고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쉐어하우스가 보였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아직 깨어 있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발코니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조용히 다가가 보니 지원이었다. 혼자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담배가 들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천천히 밤 공기 속으로 퍼지고 있었다. 너 아직도 이거 못 끊었어? 나는 팔짱을 끼고 지원을 바라봤다. 지원은 내 목소리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냥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고 나를 한번 쓱 보더니 천천히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껐다. 넌 여전히 이 냄새 싫어하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 피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원이 모를 리 없었다. 나는 그냥 발코니 문 옆에 기대어 서서 지원을 바라봤다. 예전엔 끝낸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왜 다시 펴? 끊을 이유가 없어졌거든.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신경 쓰였다. 나는 잠시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지원을 바라봤다. 예전에도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다. 지원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담배를 피우면 나는 옆에서 타박을 하곤 했다. 그럼 지원은 알겠어, 노력해볼게라고 말하면서도 쉽게 끊지 못했다. 그때마다 나는 마치 지원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굴었고 결국 바꾸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버렸다. 지원이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근데 넌 아직도 나한테 관심 있어?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그냥 같은 집에서 사니까 하는 말이지. 그럼 됐네. 이제 신경 쓰지 마. 지원은 다시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야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진짜 신경 안 쓰는 게 맞나?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각자의 일정이 달라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이 드물었는데 하빈이 오늘은 꼭 같이 먹자 라고 강력히 주장한 덕분이었다. 거실 테이블에는 김치찌개랑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하빈이 쉴 새 없이 떠들며 회사 생활 얘기를 했고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지원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대화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 요즘 연애해. 나는 놀라서 하빈을 쳐다봤다. 너 언제? 얼마 안 됐어. 한 2달 정도? 그래서 요즘 그렇게 바빴구나. 그렇지.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삼성 다니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거든. 한국어도 꽤 잘하고. 하빈은 신이 난 듯 애인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데이트할 때마다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지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서로 이야기할 주제가 많다는 둥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 근데 은지야, 너도 이제 연애 좀 해. 이렇게 계속 혼자 있을 거야? 뭐 굳이 찾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만나봐. 내가 다니는 인턴 회사에도 괜찮은 사람 많지 않아. 하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눈을 찔끔 찔렀다. 나는 대충 웃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원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먼저 들어갈게. 지원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지? 하빈도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갸웃했다. 지원이 갑자기 왜 저래? 글쎄, 피곤한가 보지?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아졌다. 지원이 방금 보인 반응은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 나는 밥을 마저 먹고 나서 고민 끝에 지원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지원아, 들어가도 돼.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다. 문 열어봐. 그냥 얘기 좀 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원은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뭐, 아니, 너 아까 왜 갑자기 들어갔어? 그냥 피곤해서. 그냥? 피곤해서? 나는 미심쩍은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지원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졌다. 너 혹시 신경 쓰였어? 뭐가? 내 연애 얘기. 지원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말했다. 내 연애에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 그 말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나는 지원을 빤히 쳐다봤다. 근데 내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진짜 웃긴다. 너야말로 나한테 왜 신경 써?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반응이 이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피곤해서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 지원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듯 문을 살짝 닫았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문을 잡아버렸다. 솔직히 말해봐. 너 신경 쓰였잖아. 지원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알겠어. 그래. 좀 신경 쓰였어. 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지원은 곧 덧붙였다. 근데 그게 뭐,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원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나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지원은 질투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착각한 걸까? 그날은 예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조금 빨리 집에 돌아왔다. 해가 막 지고 마포의 골목길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남아 있었다.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라면 하빈이 핸드폰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거나 지원이 방에서 무슨 소리라도 낼 텐데 오늘은 정적만 가득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원을 발견했다. 지원은 주방 바닥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다. 지원이 울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지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최소한 내가 알던 지원은 그랬다. 언제나 강한 척했고 웬만한 감정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가 사귀던 시절에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은 있어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다니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야, 괜찮아. 지원은 내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지원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대로 지원 옆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 있어?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갑자기 나의 손목을 잡고 나를 자기 옆으로 확 끌어당겼다. 왜 여기로 온 거야? 너 왜 여기로 이사 온 거냐고. 하필이면 나랑 같은 집에서 살겠다고 한 이유가 뭐야? 지원의 목소리는 감정이 잔뜩 섞여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술을 다물었다. 그런데 지원은 한 번 시작한 감정을 멈추지 않았다.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매일같이 내 얼굴 보는 거.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지원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지원을 빤히 바라봤다. 그럼 너는 왜 여기 살기로 한 거야?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지원은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말을 삼켰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너 나한테 아직 감정 남아있어? 지원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내가 너무 신경 쓰여.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원이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근데 내가 먼저 아무렇지 않은 척하니까 나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우리는 그렇게 주방 바닥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감정이 쏟아지고 있었다.